안녕하십니까.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이제 기본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팔 때 과세 대상이면 10%, 반대로 우리가 사올 때도 10%를 냈을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그 차액만큼만 납부를 하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부가가치세 관리인데요. 아까 부가가치세 개념에서 사올 때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고, 팔 때 내가 이제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근데 내고 공제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한 사업자 단위에서 상계를 해서 실제 20을 내야 되고 10을 공제받으면 10만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있고,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회식이라든지 뭐 일반 경비들 다 되고요. 근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죠. 대표적인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 내가 돈을 주고 가구를 사면 가구 판 데서 저희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을 발행해주는 그런 적격증빙을 수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 매입 전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쭉 이제 정리를 해놓고 처음에 한번 이제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증빙 받으면 되는지 처음에 헷갈리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정리해서 메모장처럼 처음에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된다. 그리고 뭐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안 되는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는 차량 유류세 주차비는 이제 승용차에 수요 불가능인데, 차도 예를 들면 승용차를 샀다. 그럼 이제 2천만 원짜리 소나타다. 2,200을 주고 200을 부가가치세를 제가 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예에 따르면 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뭐 이런 세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국가가 한없이 허용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사업 목적에 잘 쓴 게 맞아야 되겠고, 근데 그걸 일일이 국가가 이제 전표를 찾아보면서 수억 개의 전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승용차는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 승용차로 운수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이게 100% 사업 목적으로 쓰는 걸로 인정을 해줘서 공제를 해주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승용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뭐 부가세가 실제 부가세는 있지만 우리가 적격증빙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요거와 별개로 되게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가 격리 업무 뭐 실무 과정이다 하면은 다 이제 설명하고 사실은 꿰서 애우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자리는 창업자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여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안 되는 경우는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좀 우리 세무대리인이나 또는 격리 담당하는 직원이랑 이제 기억을 해 둬야겠죠. 그리고 창업자 세무 이제 소득세로 왔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이런 용어가 있고, 뭐 입금, 송금, 법인세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매출하고 비용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이라는 건 내가 이제 주 영업 활동으로 막 뭔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당연히 그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빼서 그게 소득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납부는 이제 언제 하게끔, 이제 보통 5월, 성실신고 관련 사업자는 이제 6월인데, 어쨌든 보통 5월로 알고 계시죠.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은 3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인데, 장부라는 거는 사실 재무제표를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장부를 기장을 한다라는 거는. 장부라는 게 결국은 뭐 가계부가 장부냐 했을 때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고, 왜 재무제표의 작성 의무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는 세금을 거둘 때
거래에 대한 세금이 있고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파악을 하려면 얼마를 벌었고 얼마 썼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각자 자기 스타일로 쓴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법에 따른 이제 많은 이제 서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부합하게 그 다음에 그 외에 제출할 서류를 딱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이 정도 수익 금액이 이 업종에 또 다르고, 그러니까 영세하면 그런 정식 장부를 재무제표 안 만들어도 되지만 넘으면은 장부를 작성하고 그거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국세청이든 이제 국가 행정 입장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신뢰한 다음에 얼마가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계산한 게 맞는지 대사를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적자가 났으면 나중에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세금을 이제 전년도 적자로 공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적자가 났다는 거는 장부를 작성해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가 세금을 내긴 이제 추징은 해야겠죠. 또는 본인도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할 거냐? 장부를 만약에 작성을 안 했어요. 고의로 안 했든 몰라서 안 했든 간에 매출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 베이스에서 단순경 비율 같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경 비율.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통계상 어떤 업종은 경비가 얼마가 드니 나머지는 소득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세무 대리인 쓰는 비용을 이제 협조받은 아마 사업자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다 장부를 작성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기본 구조인데요. 아까 개인은 소득금액,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이런 표현을 썼고, 법인은 각사원도 소득, 입금, 송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뭐 표현까지는 뭐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가 내가 번 돈이다, 이런 거는 구조 똑같습니다. 소득세랑 뭐 세율이 다르고 뭐 절차가 다르고 기한이 좀 다른 거지 근본적인 로직은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납부는 이제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있고, 제출 대상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제출하시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요. 그 재산 현황과 그 다음에 얼마 벌었는지 계산한 그런 손익계산서가 그거에 가장 중요한 서류고,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세금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기업의 세액 감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기업한테 이제 조세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요건이 해당되면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감면을 해주겠답니다. 사실은 이런 대부분의 이제 감면은 이제 법인세법에도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조세의 어떤 혜택과 제재를 하는 그런 법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길 때도 앞으로 3년 해서 일몰 기간이라고 이 법이 효력이 끝나는 기간을 정해놓고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제 조세 혜택들이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회사가 그걸 쫓아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맡기게 되면 세무대리인한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무대리인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감면 대상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항상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무대리인의 서비스 경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국가가 뭐 행정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대상이 되는 데를 찾아가서 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받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본인이 하든 세무대리인이 하든 어떤 뭐 직원이 하든 그거는 뭐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뭐 국가가 먼저 다 그거를 요건을 찾아서 해주진 않는다. 사실 뭐 이 세제 감면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대부분 99%는 혜택을 주는 모든 내용은 다 공시를 돼 있는데, 이걸 보고 혜택을 받을 사람 또는 기업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무대리인하고 잘 이제 상담을 해서 준비를 하면 이제 좋을 겁니다.